이제 회생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부인과 조사보고서까지 일단 나와야지만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조사보고서부터 보통 회생계획안 제출기간까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한 달 정도, 4주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4주 정도. 네, 법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서울은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덜 주는 경우는 3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최근에 2주 이렇게 받아본 것도 있어요. 2주 만에 회생계획안까지 제출하는 그런 재판부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4주라는 시간도 결코 길지 않은데 그거의 절반 2주라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회생계획안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검토를 보통 일주일 전에는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고 관리위원이 검토받고 또 그 이후에 재판부 검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관리위원께 초안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4주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회생계획안 작성할 때 뭐 4주 꼬박 걸려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4주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가 나오면은 바로 그 즉시 회생계획안 작성에 이제 착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생계획안 작성 291페이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지 일단은 법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이제 기재해야 되는 거고, 공익채권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또 재무의 변제 자금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은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알고 있는 개시의자, 기타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고,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치를 기재하라고 했고요. 주보안 신고의 종기 후 부인권 행사로 부활된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 관한 적당한 조치, 그 다음에 변제한 회생 채권 등에 관한 조항, 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필수적 기재 사항들이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은 수정 지도 또는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생계획안을 배제시켜버리고 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보통 법원에서 뭐 수정 명령을 하기보다는 지도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지도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회생계획안을 초안을 들고 관리위원님 검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재판부 검토까지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관리위원께서나 또는 재판부에서 주심판사님께서 수정 지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은 뭐 재판부에서 뭐 수정 지도하면은 따라서 하죠. 그렇지 않고 뭐 관리인이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고요. 물론 뭐 관리인은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뭐 하겠다. 라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법원의 지도에 따라서 재판부의 지도에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